네, 안녕하세요. 마약 상담단의 정유영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2주차 마약 중독의 실태와 대책, 이름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고르는 것이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라는 교재예요. 학지사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근데 학지사에서 교수 등록을 하니까 택배비를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정가보다도 싸게 이제 구입을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기사에서 이걸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 됐죠. 전에는 쿠팡에서 그냥 바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비까지 결제하고서 했는데 학기사는 전문 그 사회복지라든가 전문 교재를 대학 교재를 하니까 교수 등록을 하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니 등록하는데 뭐 이거하고 저는 그 국제 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평생 교육원하고 뭐 교재 어떤 과목을 어떤 걸 호감을 갖는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국제 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걸 아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마약의 종류와 특성이 나옵니다. 그 마약이라는 것이 종류를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인데 오늘 좀 풀려서 나왔는데 코레미 소리가 좀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약은 나르코틱스 이렇게 돼 있죠. 오피오이드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나르코티코스, 마비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뇌와 척추에 관계 있는 그 수용체와 결합해가지고 통증 신호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로서도 이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마약이. 그래서 작용은 보상 회로를 직접 자극해가지고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한다. 그래가지고 약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이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뇌간 그 연수의 그 호흡 춤추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과다 복용 시에는 잠을 자듯 호흡이 멈춰서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CNS,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그래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요. 마약이 직접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의 종류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을 해가지고 인지기능, 감정기능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각성제는 필로폰, 메타암페타민 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뇌에 극도적으로 흥분시키는 상태예요. 그래서 뇌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진정제, 이 불안을 조절하는 약물인데요. 온남용 시에는 상실과 기억상실, 판단력 저하를 일으킨다. 환각제, 시각과 청각을 왜곡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환각제는 이제 벽지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환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약물 유발 정신병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메틸렌 디옥시 메스암페타민은 MDMA, 엑스타시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합성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과 환각제인 메스칼린의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어가지고 흥분작용과 환각작용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도 많이 이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로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MDMA, 엑스타시라고 하는데요. 화학명은 이제 3,4 메티엘렌 레디옥시 메타 암페타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 메타렌 레디옥시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엑스터시가 이게 MDMA가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은 의료용으로는 쓰이지 않는데 오남용 시에는 유해가 극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타시하고 몰리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고나 문양이 새겨진 그 화려한 색상의 알약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캡슐이나 분말 형태로도 유통되고 있다. 작용 기전을 보면은 MDMA는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특히 세로토닌에 집중적으로 전염한다는 거다. MDMA 그 세로토닌을 대량 방출해가지고 한꺼번에 세로토닌을 그 방출하니까 행복감을 찾고 친밀감, 공감 능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MDMA, 엑스태시. 그래서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 자극. 네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약물들이 이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쾌락을 촉화시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흡수 차단을 보면 네 번째,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신경 전달 물질을 막으니까 쾌락이 장시간 유지된다. 주요 효과 특성을 보면 다섯 번째 주요 특성 효과를 보면 박스 비교표에 되어 있죠. 다섯 번째 5번. 예, 거기 박스 보면 심리적 효과와 신체적 증상으로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보면은 유대감을 상승시키고 공감각, 소리가 보이는 등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에너지가 폭발하고 통증이 둔화되고 지각이 예민해진다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이 정신적 혼란, 불안, 편집증, 수면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증상은 이갈이, 그래가지고 턱 근육 경련, 틱장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체온 상승하고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후 효과를 보면은 심각한 우울증, 무기력, 자살 충동, 이 심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집중력 장애. 그래서 단점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 마약류의 주요 분류가 있어요. 큰 1번 뒤로 넘기시면은 밑에 내려가시면 1번 있어요. 큰 1번 내리세요. 네. 마약류 주요 분류 보면은 천연 마약이 있습니다. 천연 마약. 우위로 올리세요. 우위로. 천연 마약, 합성 마약, 추출 알칼로이드, 그 마약 주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 마약을 보면은 자연 상태의 식물에서 직접 얻는 마약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양귀비, 아편, 코카잎이 있어요. 우유를 올리세요. 우유. 주요 분류, 마약류 주요 분류 2번 있죠? 2번. 그래, 거기 좀 올리세요. 거기부터 가십니다. 그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홍색인데, 주홍색 양귀비가 있죠. 그래서 이 뜻을 보면은 뭐 약한 사랑, 덧없는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주색 양귀비는 허영, 사치를 뜻하고요. 흰색은 망각 뭐 이런 뜻이 있고, 붉은색은 위로, 위안의 뜻이 있다고 해요. 양귀비에. 그래서 아편은 양귀비의 미성숙 과실에서 추출한 액즙이다. 그래서 건조한 것이다. 그래서 미성숙은 2년 정도 된 양귀비를 그 즙액을 건조해서 굳힌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취제, 설사, 이질에 쓰이고 있는데요. 아편은 마찬가지로 양귀비의 미성숙 과실에서 추출한 액즙이다. 그리고 갈색을 나타내고요. 코카인 성분이 포함된 식물의 잎이다. 그래서 거기서 추출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추출 알칼로이드가 있어요. 천연 마약에서 특정 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거나 정지하는 것이다. 그 특정 성분이 무엇이냐? 특정 성분은 화학물질, 그 알칼로이드가 특정 성분이라는 거죠. 천연 마약에서 알칼로이드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뽑아내서 만든 제품이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모르핀은 아편에서 추출한 강력한 진통 성분을 가지고 있다. 코카인은 코카잎에서 추출한 성분이고, 헤로인은 모르핀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합성 마약이 있어요. 3번. 밑에 3번 들어 올리세요. 합성 마약. 이 천연 원료 없이 화학적으로만 합성해가서 만든 마약이라는 거예요. 합성 마약은. 그 통증 완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의존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타닐, 메사돈, 페티딘이 있습니다. 합성 진통제는 펜타닐은 합성 진통제, 모르핀보다 수십 배 강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메사돈은 백세액인데 쓴맛이 있고 물에 잘 녹는다든가, 그래서 진통제로 쓰이고, 페티딘은 진통제로 쓰이고, 그래서 순도가 감도가 소량이라도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합성 진통제. 그리고 만약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이 불순물 그 순이나 납이 첨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 실험실에서 그 불법으로 만든 제품들은.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 물질이 이제 의약품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합성 물질을 보면은 에페드린, P2P, MPP, AMPP 이런 그 약물들이 있어요. 원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 화학 물질이 또 있는데, 이 유기용매에 생각하는 것이 그 아세톤, 에테놀, 톨루엔 이런 것도 뭐 일반 의약품이나 저기 거기에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도 뭐 아세톤, 에테놀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염산, 황산, 수산화 나트륨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오드 이런 물질을 의약품에 많이 원료로 첨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합성 의약품으로. 그래서 천연마약, 알칼로이드 추출, 합성마약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향전시성 의약품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 보면은 2번, 큰 2번에 향전시성 의약품. 이 향정시성 의약품은 이 사람의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인데요.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메틸렌 디옥시, 메스암베타민, 메스암베타민이 이제 MDMA죠.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엑스터시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메스암베타민, MDMA, 엑스타시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베타민 계열의 변종으로 환각작용과 흥분작용을 동시에 일으킨다. 그럼 메스암베타민을 보면은 보통 이제 히로폰이라는데 필로폰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라고 하는 겁니다. 메스암베타민. 세 번째 큰 3번은 대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3번 카나비스. 이 대마는 마리화나라고 하는데 이 대마의 암꽃이나 표면의 털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진액을 추출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초와 그 수지, 레이진, 수액이죠. 그걸 일원료로 해가지고 제조된 제품을, 모든 제품을 대마라고 부른다. 주요 성분으로 보면은 이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리 하이드로칸나비놀, THC라고 하죠. 활용도 높은 CBD, 칸나비디올, 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약품이나 그 사회복지 상담에서는 이 단어, 의약 그 단어라는 거, THC, 뭐 CBD, MDMA, 뭐 이렇게 약어로 쓰잖아요. 전부 뭐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서 쓰니까 약어로 쓰기가 이제 편하니까 약어로 이제 많이 이용돼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상담에서도 개념이나 학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마약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약의 종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접하면서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소소하게 이렇게 게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이거 듣고서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수업을 하고 강의를 받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접해보자. 그래서 제가 교재도 선택하고 이렇게 내용도 파악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약, 향, 전시성 의약품과 함께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4번 마약류 관리법상 분류요약이 있습니다. 마약류 밑으로 5번 저기 있죠.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TV 화면으로 위로 올리세요. 4번의 큰 4번의 마약류 관리법상 분류요약. 그 박스가 있는데 마약류 분류로 보면은 마약, 향전시성 의약품, 대마, 이게 이 박스 비교표를 또 다시 제시했죠. 그래서 마약에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이렇게 있습니다. 마약 종류가. 향정시성 의약품에는 MDMA, 힐로폰, 프로포폴, 졸피덴이 있죠. 대마에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 오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DMA는 영어로 된 거는 엑스타시, 힐로폰은 메스암페타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보면 마약류는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뇌의 보상회로를 파괴하며 강력한 중독성과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지, 사용, 유통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마는 이제 말려서 피우는 것이고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재료종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진통 효과, 성욕 증가, 식욕 증가, 감각의 증폭, 기억력에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마 씨앗은 슈퍼 곡물이라고 아주 히트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넘기면은 이제 2페이지를 보면은 MDMA, 엑스타시가 뇌에 미치는 장기적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MDMA는 단순한 기능 저하를 넘어서 신경세포의 말단을 태워버리는 신경 독성이다. 6번을 보시면 6번이요. 그래서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소실, 정상적인 뇌는 미세한 세로토닌 신경섬유들이 빽빽하게 들어 얽혀 있는데, 그래서 감정과 인지 기능을 조절을 하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세로토닌,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장기 복용자의 경우에는 그 섬유들이, 뇌 섬유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끄는 뒤에는 수년 동안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 흉터가 남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뇌 대사 활동의 저하. 이제 스캔한 결과 이제 그 보이는 거예요. 전두엽 기능 약화, 해마 손상. 그 해마 손상이 되는 것은 기억력의 핵심인 해마 부위의 신경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기억 상실, 합성 능력 저하가 됩니다. 감정 조절 체계의 파괴, 전부 해로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7번, 다른 합성 마약과의 차이점 비교. 7번. 박스표가 있습니다. 박스. 7번. MDMA는 다른 마약과 혼동되기 쉽지만 화학적 구조와 뇌에 미치는 주된 영향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주요 작용 신경을 보면은 엑스타시는 세로토닌, 메스아페타민은 도파민, 케타민은 그루타메이트, 그 신경을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핵심적인 효과를 보면 공감대, 유대감, 환각을 나타내는 거죠. 엑스타시. 우리 엑스타시만 보겠습니다. 엑스타시는 손상 부위가 세로토닌 축삭 말단 파괴를 한다는 거죠. 뇌의 그 관계에서 신체적 특징은 이갈이, 고체온증,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위험한 것은 감정체계의 영구적 고갈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메스아페타민 피로포는 도파민을 작용시키는데요. 극도의 에너지, 자신감, 쾌감을 나타내요. 근데 도파민 수용제 및 뉴런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를 부시시고 피부 궤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파괴, 강력한 중독성, 전부 해로운 물질입니다. 케타민을 보면은 그루타메이트 수용체와 관계되는데 해리 현상이 일어난다. 유체 이탈. 정신과 몸이 분리된다는 거죠. 마취. 그리고 뇌 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차단한다. 그리고 또한 방광염, 복통, 인지장애 및 방광 기능 상실한다. 그래서 합성 마약과의 그 비교를 해보면 전부 인체에 해롭게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MA의 중독 특이점 보면은
심리적 의존의 무서움, 심리적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MDMA는 히로폰처럼 강력한 신체적 금단 현상이 즉각 나타나지는 않지만 심리적 의존이 매우 교묘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마취제로서도 이제 통증을 경감하는 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러는데, 영화 배우라든가 연예인들이 마약을 흡입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 유아인 배우는 모발에서 그 마약성물이 발견됐다는데요. 근데 약물을 보니까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이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선균은 좀 자살을 했는데 흡입을 했다. 버니성 사건도 있었는데 흡입 마약이라 해가지고 버니성에서 또 사용돼 있고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치료 및 회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및 회복을 보면 약물 치료, 인지 회복, 정서 지지 있는데요. 약물 치료를 보면은 손상된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항우울제 처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우울제 SSRI 돼 있죠, 여기도. 그 SSRI가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인히비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환각 효과는 없는데 기분이 개선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우울제를 이제 쓰는 거죠. 중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인지 회복을 보면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서 지지, 약물 없이도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집단 상담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중독자끼리 모여있는 그런 그룹도 효과적이죠. 10번째, 위험성 및 치명적 부작용. 10번째를 보면 고체온증, 두 번째로 세로토닌 증후군, 세 번째로 혼합물 위험 이렇게 되어 있죠. 고체온증은 MDMA는 체온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클럽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춤을 추며 복용할 경우에 체온이 40도에서 42도까지 치솟아 장기 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부 클럽에서 끌어낸 여성들 보면은 옷이 벗겨져 있고 신발 벗겨져 있고, 예? 그러면서 40도, 42도까지 치솟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흥분된 상태에서 강하게 저기 많이 흡입하니까는 마시니까 말이죠. 그냥 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세로토닌 증후군, 과도한 세로토닌 분비로 인해서 근육 경련, 발작,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에 우울증이 있는데 주말에 복용한 후에 세로토닌이 완전히 고갈되어 화요일쯤 극심한 우울증과 허무함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이 화요일의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장기 복용 시에는 뇌 세로토닌 복구 능력이 영구적으로 손실된다. 전부 인체에 해로운 것입니다. 혼합물질의 위험성, 화학적 혼합물질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불법 유통되는 엑스타시는 순수한 MDMA가 아니라 힐로폰, 케타민, 심지어는 쥐약 성분 스트리크닌 등이 섞여 있어서 예상치 못한 급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불법적으로 제조된 데는 이 쥐약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독성 있는 뭐 수은이나 뭐 납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제조해가지고 보통 그 동남아에서나 수입되고 북한에서 수입되고 뭐 이런 것들 위험한, 남미에서 수입되고 하는 것들 밀반이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사회복지비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는 MDMA 중독자는 단순한 쾌락 추구를 넘어서 정서적 고립,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분 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기술 훈련이 필수적이다. 그 사회복지에서도 이 나왔죠. SST, Social Skills Training. 그래서 뭐 콜센터라든가 기업체에서 그 사회기술 훈련, 그 사회성, 친밀감, 뭐 인사하기 이렇게 해서 사회기술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핵심 경고를 보면은 엑스타시는 파티용 약물이라 중독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파티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엑스타시가. 그래서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강력한 신경 독성 물질임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번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향지 정신성 의약품의 법적 분류 비교표 해가지고 이 법적 분류를 해가지고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까지 있죠. 그 주요 특징을 보면은 가목은 의료용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오남용 시에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의료용은 안 쓰이는 거예요. 가목에는. 가목부터 이렇게 점차 높아지는 거죠. 이게. 나목은 의료용으로 쓰이나 오남용 시에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다목은 가나목보다 오남용 의료가 적고 위해가 덜하다. 라목은 다목보다 위해가 적으면 의료용으로 널리 쓰인다. 마목은 가라목을 함유한 혼합제제이다. 혼합제제가 위험해요. 대표 약물을 이제 보면요. 가목에는 LSD, DMA, 엑스타시가 있고, 나목에는 필로폰, 킬로폰이 메스암페타민, 케타민이 있고, 다목에는 바비탈, 프로포폴 있고요. 라목에는 졸피뎀, 디아제팜, 이 벤조 계열이라고 합니다. 신경안정제. 그래서 LSD는 감옥의 LSD는 환각제. 근데 환각제인데 이게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도 없다는 거예요. 무색무취 무미이 돼 있어요. DMA는 디메톨시 암페타민 해가지고 정치성 의약품 감옥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킬로폰은 메스암페타민도 있고, 저 다목에 보면 바비탈 있어요. 이게 중추신경제 그 억제제로 쓰이고, 프로포폴 수면제로 쓰이는데 우유 주사, 그 전신 마취제